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온의 마지막 저녁 영상, 역시나 신나는 소식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뉴스 기사 중에 영님에 대한 이 극찬 칭찬 평가가 정말 많았죠. 뽀글머리 옹에 대한 이야기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이 차트 점령 소식, 나아가 어제 공개된 웅조. 자,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느냐? 그만큼 영님이 방송가의 대세의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다 보니 제가 앞에서 전달해드렸던 영님의 광고 효과가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지금 보면 가전도 사고 식품 구독도 하고 소비자 편의의 상품이 잇따르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 다양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말이 있느냐? 바로 영님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인 청원아이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청원아이스의 커피 머신 기능을 갖춘 에스프레 카페가 선보였는데, 이 에스프레 카페의 올해 1월에서 7월 판매량 전년 기간 대비 3배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세정그룹의 20% 이상의 매출 증가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청원아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청원아이스가 올해 초 이 제품의 판매 상승 목표를 전년 대비 2배로 잡았는데, 지난 5월달 예상보다 판매 호조가 뚜렷해지면서 3배로 목표치를 수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향 수정된 판매 목표도 달성을 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청원아이스 측에서 올해 들어서 작년 대비 매출 목표가 2배다라고 했는데, 이미 5월 달에 돼서 판매 호조가 뚜렷해지다 보니, 물건이 많이 팔리다 보니 3배로 수정하겠다 했는데, 이미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1월에서 7월 판매량만으로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인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100%를 출시하면서 기존 6종이었던 커피 캡슐의 라인업까지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야, 이러니까 지금 청원아이스가 영님에 힘입어서 얼마나 지금 판매량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기업에서 임영웅 가수를 그냥 가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저거는 무조건 판매 폭등을 일으키는 엄청난 시대의 아이콘이구나. 임영웅 가수는 그냥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슈퍼스타구나. 슈퍼모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웅님의 세정그룹에 대한 판매 증가, 청원아이스의 3배 이상 판매 증가, 그냥 영웅님이 붙었다 하면요, 무조건 판매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사실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영웅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 팬덤 파워다. 그 팬덤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오늘 인터뷰를 한 서른도님의 이야기인데요. 트로트의 산실, 부산 해운대 문화에 내가 직접 발전 기여를 하겠다. 해운대 홍보대사에 서른도님이 위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트로트 컨텐츠도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 만큼 이 해운대 문화 발전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른도님이 또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고향을 위해서 홍보대사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산을 대표하는 가수와 연예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산은 또 제2의 수도인 만큼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도 트롯 가수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해온 서른도님이 수많은 가수들을 제치고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설명도 함께 이 기사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임영웅의 히트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사 작곡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야, 이제 서른도님도 소개가 될 때 임영웅 가수의 히트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작곡가로서 더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웅님과 함께 곡 작업을 한 수많은 작곡가분들, 나아가서 무대를
만들어주시는 조명팀, 또 세트 담당하는 분들, 이 임영웅 가수와 인연이 있었던 모든 분들은요, 자신의 포트폴리오, 자신의 경력 사항에 그 내용이 가장 전면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서른도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활동한 레전드 가수인데, 이렇게 최근 해운대를 생각하며 떠오른 악상으로 가수 임영웅의 히트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작곡했다. 이런 표현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 이 트로프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19년부터 시작된 방송 경연 프로그램의 공이 컸는데 지역 축제 등 행사나 지역 방송에서 변방의 명맥을 유지하던 트로트를 단숨에 주류 무대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고 임영웅 등과 같은 걸출한 실력을 가진 후배들이 트로트의 진면목을 증명하며 한때의 열기로 여겨졌던 이 열풍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K-트로트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영웅님은 이제 트로트를 벗어나 그야말로 솔로 가수로서 그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트로트도 영웅님이 1등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트로트도 잘한다라는 거죠. 트로트를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 트로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도 잘한다. 이게 트로트도 이 글자 하나에 따라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우리나라 한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서른도님의 말씀처럼 이 K-트로트 시대가 올지언정 영웅님은 트로트에서도 1등, 솔로 가수에서도 1등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어로의 진면목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다 보니 굉장히 희한한 의견들이 올라와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2022년 뮤직뱅크 선호도 점수 랭킹이 이렇게 15위까지 공개가 됐는데 1위의 아이브가 1089점입니다. 지금 쭉 내려보니 어떠냐? 영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859점으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위 중에 12위에 랭크가 된 겁니다. 대중성을 띠는 순위라고 했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영님은 그 대중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음악방송 프로그램이나 타 예능방송에 출연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15위의 랭크에 12위에 위치했다라는 건 그만큼 영님의 대중성이 알아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몇몇 분들은 그래도 히어로가 방송 활동을 많이 해줘야 더 이름을 알리고 그 대중성 있는 노래를 알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영웅님은 조금 느리더라도 더 가치 있고 더 확실한 방법인 노래와 콘서트로 승부를 보기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와 효과가 벌써 이번 티빙 생중계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시청자 선호도 점수에 일일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연말 콘서트까지 피날레를 달성하게 되면요. 영웅님의 대중성, 영웅님의 음악성, 저는 뭐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합니다. 그런데 이 뮤직뱅크 순위에 이어서 참 희한한 의견이 올라왔어요. 뮤직뱅크 MC를 임영웅이 하면 안 되나?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찍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응원하는 가수의 얼굴도 한 번 더 비춰지고 우리 엄마도 좋아하고 이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데 참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영웅님이 뮤직뱅크 MC 하면 당연히 이 글을 작성한 일반인의 말처럼 시청률 1위 찍을 겁니다.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본방사수를 할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음악방송 MC는요 매주 나옵니다. 생방송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매주 영웅님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시청률 1위 그냥 한 방에 찍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은 틀렸죠. 어떻게 뮤직뱅크의 영웅님이 MC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뮤직뱅크의 방점 사태 때문에 수많은 언론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KBS에서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률과 그만큼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히어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웅님이 사서 뮤직뱅크 MC에 출연을 한다? 글쎄요, 저는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시간에 영웅님은 자신의 노래와 오늘 뽀고룽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자신의 무대에 더 시간을 많이 쏟을 아티스트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대중성과 인기 확보를 위해서 방송 출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노래로서 승부를 보기 위해 오히려 본연의 자신의 본업에 집중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말이죠. 그런 아티스트가 등장하는 요번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시상자 1차 라인업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내노라 하는 유명 스타들이 이 시청자 라인업에 등장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연예인들의 출연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이지만 다양한 배우, 모델, 예능인들까지 하나하나 등장 소식을 알렸는데 우리에겐 뭐니 해도 지금 영웅님의 이 방탄소년단의 이런 핫 아티스트들의 리스트에 올라 참석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더 눈이 번쩍하고 귀가 뜨이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 중요한 투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투표, 이걸 우리가 승리를 해야 영웅님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한 개 상이라도 더 수상을 받으며 안 그래도 보여줄 멋진 무대를 우리가 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분명히 어제도 영웅님의 이 승리가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당연히 저녁 10시부터 총공이 이어지겠죠?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자, 쭉 내려보니까 아쉽지만 현재 상황으론 방탄소년단이 소폭 앞서고 있다. 10만 10 네, 제가 잘못 셌네요. 벌써 100만이 넘었네요. 102만 6,225표 대 102만 4,558표. 그러니까 한 10,000표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득표율로 보면은 미미해요. 0.1%의 차이입니다. 야, 0.1%면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뒤집거든요. 44.7% 대 44.6%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참 굉장한 게 전체 투표율에서 방탄소년단이 44.7%, 영웅님이 44.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수의 득표율을 합하면 거의 89%, 90%에 가까운데요. 그럼 나머지 한 10%가 조금 넘는 투표율은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1%, 0.9%, 0.5%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웅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가요? 방탄소년단이 절반 가까운 득표율을 가져가는데 우리 영웅시대 팬덤도 그 절반의 투표율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10시에 이 10,000표 조금 넘는 득표율 우리 소천사님들 어떨까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가 막히게 이 투표율을 뒤집으면서 이 수호씨가 내일 아침에도 우리 영웅님이 4일 연속 승리했다라는 신나는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 이제 10시부터 시작될 또 이 투표 총공에 맞춰서 우리 소천사님들도 미리미리 주변 지인분들에게 연락을 많이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가슴 뛰고 신나는 결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수명활동 지금처럼 변함없이 열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